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용산하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뭐 얘기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우리 아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지고 또 혼돈스럽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윤 대통령님의 가정은 뭐 어떤 10년이나 15년 전부터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전혀 아니죠. 오로지 본인의 얘기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지는 헌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던데, 갑자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또는 자기가 보는 시각하고는 영 틀린 행위들을 하는 이 정치권을 보고 좀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결이라든가 뜻이 지리멸렬에 있었던 보수 쪽에 전달이 됐었고,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리더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의 어떤 성원에 입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끈기와 집념의 구수로 사법심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론 직접적인 정치의 분야는 아니지만은 검찰 조직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 내용, 그때 이제 애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부를 볼 수 있는 시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검찰 조직 안에서 그 나름대로는 굉장한 원칙과 정의를 살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시각을 좀 넓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자, 이게 정말로 국가 안보가 중요하구나, 내지는 애교도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대한민국 힘만으로는 저 좀 정리가 안 된 저 집단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북이나 이 사람들한테 물론 죽기 살기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걸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더욱더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일본과도 국교를 정상화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 한 8개월입니까? 이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자, 또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좀 경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형을, 정치적인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우리 새로운 스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을 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중책을 맡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냥 안에서 여러 가지 당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참 머리 아프게 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정말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과는 시각 차이가 많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녀의 대항마로 영등포 어디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이제 결정하고 나서 김경률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상당히 서로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사람의 어떤 그 내심적인 결이라든가 또 이렇게 선후배 관계의 의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치 항배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스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은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내보여주기 바랍니다. 저는 전번에 민경우 이분이 비대위원이 된 걸 보고 상당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랬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식견, 그 다음에 정말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아주 그쪽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그걸 참 그분보다는 훨씬 더 화접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잠깐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전 그때하고는 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예측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정상적인 위치로 돌리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저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민경우 그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선출된 거 좋아했었는데 잠깐의 어떤 말 실수로 또 그 사람이 또 멋있는 게 그게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양해를 얻고 지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물러나더라고.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경률 이 사람은 나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온전하게 아직 시각적인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받고 하니까 실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목표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완전히 진짜 지리멸렬에 있던 어떤 우파의 세력들이 꼭 필요해서 모셔다가 실은 추대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대한 준비가 조금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의 어떤 통치 행위를 보면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의 아내였죠. 검사의 아내라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근데 관심을 갖고 좋은 참 진심이 어린 애정이 어린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참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둑 촬영을 하고 그게 정말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그걸 진정성 있게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랬습니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걸 촬영했다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뭐 국가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순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로 봤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부모님 두 분 다 흉탄에 쓰러지신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씩 분석해보면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4년 8개월을 갔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때의 그 광풍, 저도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났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나. 근데 그게 선동이었고 그게 거짓이었고 그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뭐 그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에 그게 뭐였습니까? 뭐 경제공동체, 그 다음에 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시키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지만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지금까지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은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 그걸 갖다가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면서, 예전에 보면은 그 왕세자들이나 타자들이 다음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청년, 뭐 소년시절 청년시절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모습도 대한민국의 그 나이에 그 여성으로서는 뭐 전혀 뭐 문제가, 얼마나 잠깐 그 뭐 보니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그 어떤 생활 전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로 한 개인으로서 칭찬할 만하죠. 근데 영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해서 국민들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애정을 가지고 참 그 좋아하고 이런 시각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흠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하는 시각으로 보고 덤벼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반 예방론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일반 예방 차원에서 향후에는 앞으로도 3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시비거리가 될 것 같다가 차단하는데, 그걸 또 이제 거기에 좀 경험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남은 기간 3년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훌륭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우리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산업의 기초를 일궈 놓으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성장시킨 그다음 또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이후의 대통령들, 이런 분들의 뒤를 위해서 훌륭한 통치자를 남을 수 있도록 김 여사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후에 큰 꿈을 가지고 이번 이런 일들이 경험이 돼서 우리 한 위원장도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김경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비대위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